구독자 여러분, 다들 잘 아시겠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2020년 7월 31일 개정되면서 주택 임차인에게 2년의 계약갱신 요구권이 생겼죠. 그런데 임다인이 실거주하려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지 않습니까? 실거주 목적의 계약갱신 거절은 기존 임대인뿐만 아니고요, 그 임대 목적물을 산 새로운 소유자도 행사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새로운 사회 문제가 생겼고요. 이걸 실주법에서 방송한 적이 있는데요. 과연 어떤 문제였을까요? 네, 집을 사려는 사람은 직접 거주하기 위해서 사는 경우가 높겠죠. 그러니까 임차인 입장에서는 집이 팔리는 게 싫은 겁니다. 그래서 임차인이 매수하려는 사람에게 집을 안 보여주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. 이런 경우에 과연 임차인이 나쁘다고만 할 수 있을까요? 임차인 입장에서는 집주인이 그대로면 지금 2년, 그리고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했을 때 2년, 총 4년을 살 수가 있는데, 중간에 이사를 가게 되면 이사비도 들고 또 새로운 집도 알아봐야 되고 얼마나 일이 많아요. 그러니까 임차인이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고,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에게 그렇게 행동하도록 만들었다고 봐야 되는데요. 임대인 입장에서 속상하시겠지만요,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생각을 하셔야지 임차인 탓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. 구독자 여러분, 이와 관련해서 제가 최근에 또 상담한 내용이 있는데요. 집을 팔려고 했는데 임차인이 집을 안 보여주는 겁니다. 그래, 집을 안 보여줘가지고 못 팔고 있는 사이에, 처음에 집 팔려고 내놨을 때는 시가가 15억 원이었어요. 근데 지금은 10억밖에 안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임차인에게 5억 원짜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느냐 하고 상담하셨습니다. 이 소송 과연 성수할 수 있을까요, 여러분? 우선 이 소송은 3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. 첫 번째는요,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 계약을 위반했거나 불법 행위를 해야 합니다. 그런데 임차인이 집을 보여주지 않은 게 임대차 계약을 위반했다 또는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있을까요? 예전에 저희 수술법에서 임차인이 집을 안 보여줄 때 어떻게 하나요? 라고 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요. 집주인이 집을 팔려고 할 때 매수 의향자에게 집을 보여줘야 할 의무가 임차인에게 있는 것 같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그때 방송 때 만약 집을 매도할 계획이 있는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신다면 특약사항으로 매수 희망자가 있을 경우에 임차인은 집을 보여줄 의무가 있고,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정했다면 이야기가 다를 수 있다. 그러니까 이렇게 정해두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고요. 여하튼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 계약 위반 또는 불법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집을 보여주지 않은 거에 대해서 임차인에게 의무 위반 또는 불법 행위가 없다는 거죠. 집을 안 보여주는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할 때 있었어요. 두 번째 문제점은요, 임차인이 집을 안 보여주면 집을 파느냐 하는 겁니다. 임차인이 매수 의향자에게 집을 안 보여줄 때는요,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임차인에게 200만 원 또는 한 500만 원 정도 위로비를 주겠다고 하고 집을 보여주게 하기도 하고요. 또는 이제 구조가 동일한 다른 집을 보여주면서 매매 계약을 하고, 만약에 하자가 있으면 수리해 주겠다 하는 특약을 하는 한편, 현재 임차인이 이사 나갈 때 집 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해서 임차인 과실로 하자가 생기면 그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수리비를 제하고 임대차 보증금을 발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. 그래서 임차인이 집을 안 보여주더라도 집을 팔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건 아니고 있거든요. 그러면 집을 못 판 게 꼭 임차인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. 네, 3번째 문제점은요, 임차인이 집을 안 보여주는 사이에 시가 15억짜리 아파트가 10억으로 되긴 했는데, 물론 현재 전망으로는 당분간 아파트 시세가 오를 것 같지는 않지만 다시 아파트 가격이 원상회복될 수도 있기 때문에 손해가 확정적이지도 않고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정하기도 애매합니다.
그래서 이번 상담인께서 속상해 하시고 있었지만 제가 그 마음을 좀 충분하게 위로해드리면서 그래도 이런 문제점, 조금 전에 말씀드린 3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소송은 안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. 그분이 실제로는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큰 손해본 거 사실이거든요. 그래서 뭐 당장이라도 저희 법인에 오셔가지고 소송을 의뢰하시려고 했는데요. 저희들이 그렇다고 성소 가능성이 이제 낮은 소송을 이제 맞지는 않거든요. 이 소송의 3가지 문제점, 그분한테 차근차근하게 말씀드렸더니 그분도 알았다고 하시더라고요. 네.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이 되면서 1회 한해서 2년 정도 계약을 더 갱신할 수 있는 요구권이 임차인에게 생겼습니다. 그래서 이제 집을 팔게 되고 또 매수인이 실거주를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매수 희망자가 나타났을 때 집을 보여주지 않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 같습니다.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아파트 가격이 그때와 지금 또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런 큰 5억이라는 손해가 생겼다고 충분히 억울하게 생각하실 수 많이 있는 억울하시죠. 상황도 있는 것 같습니다.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저도 지금 집이 안 팔리는데 다들 임대인도 임차인도 잘 이 시기를 이겨내면 좋겠습니다. 이상으로 술술법이었습니다. 네, 슬슬 감사합니다.